오늘은 7강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 거 수능 특강이에요. 오늘 배우는 거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것 위주로 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파일은 선생님이 거기 구글 클래스에다 올릴게요. 자,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옳은 것은 고대 그리스상은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탈레스를 비롯한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그 전에는 자연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안 나오지만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신화적 세계관에 의존하여 세계를 탐구하였다. 아닙니다. 자연 철학자들도 이성을 활용해서 자연 만물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니은 자연의 다양한 현상 속에서 보편성에 주목하였다. 네, 맞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두루 통용되는 거죠. 이들은 만물의 진리가 뭐냐, 근원이 뭐냐, 모두 다 통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죠.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설명을 했죠. 세계의 기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네, 이거 맞죠? 물, 불, 흙, 공기 등으로 사물의 본질을 설명하였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 긍정의 대답. 고대 서양 사상가. 자신이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의 가진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이다.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죠. 무지를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삼파수를 통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올바른 영혼은 영혼이라는 말 훌륭하게 살게 되고 올바르지 않은 영혼은 잘못된다.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말이죠.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도 행복 불행할 수 있는가? 네, 이거는 부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덕복 합일설이잖아요. 지가 되면은 덕이 있고 행복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관계입니다. 합일. 그리고 그릇된 행위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에요. 무지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무지. 영혼을 돌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지의 자각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무지의 자각은 출발점이라고 했죠? 4번, 덕은 실천 의지로서, 이거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약간 아리스토텔레스가 의견에 해당하네요. 5번, 이성적 수고는 참된 삶을 얻기 위한 필수적 부인가? 이게 정답이죠? 반성해야죠. 자, 갑에 비해 의리 갖는 특징. 어떤 인간도 나쁘다고 믿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다. 악은 무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소크라테스네요. 을은 인간은 모든 것이 촉도이다. 이거는 프라타고라스인데 소피스트라고 할게요. 자, 얘네들은 감각을 강조하고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강조하죠. 보편성, 절대주의, 상대주의. 자, 을이 갖는 특징. 감각적 경험을, 이거는 높네요. 도덕 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정도. 이것도 상대주의니까 높죠. 덕의 보편적 정의, 이건 낮죠. 그러면은 여기가 높고 Z는 낮으니까 여기네요. 답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람과의 가상편지. 스승님께서는 조음 자체라는 것은 선의 이데아를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거로서 완벽하다는 겁니다. 조음을 그러니까 다른 조음은 모방한 거잖아요. 조음을 모방한 거잖아요. 근데 조음 자체는 더 이상 모방할 것이 없는 그 자체가 좋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그러니까 즉 선의 이데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음은 선을 뜻하는 거죠.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원으로 좋은 것들은 좋음을 모방한 것이겠죠? 그래서 구분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음 자체나 좋음 역시 좋음인 한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좋음 자체는 좋음의 이데아고 좋음은 개별적인 좋음이잖아요. 그런데 구분을 하지 않아요. 즉 선의 이데아가 현실적인 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입니다. 텔레스 돌려볼게요.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이거는 인간 자체는 인간의 이데아라고 하겠죠. 인간 개별적인 인간에 있어나 하나의 동일한 설명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있으면은 여기 안에 인간의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같이 있다. 즉 현실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입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의자가 있으면은 그 어, 의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자 안에 여기 안에 의자의 이데아가 여기 있다라고 하죠. 이데아라는 말을 안 쓰고 형상이라는 말을 쓰죠. 자, 스승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스승은 플라톤을 말하는 겁니다. 조음 자체는 감각적 경험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조음 자체는 초월적인 실제, 그렇죠. 실제 존재하고 맞는 말이죠. 조음 자체는 개별 사물들의 원형 중에 최상의 것. 맞는 말. 조음 자체는 현상계의 좋은 것들을 모방한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면은 좋은 것 반대로 설명했죠. 좋음 자체를 모방해서 현상계에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설명하는 방식은 뭐예요? 좋음 자체가 이 현상계로부터 이거를 모방해서 이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걸로 고르니까 다음 4번. 자,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思想가의 입장. 인간의 영혼은 온순한 말과 제멋대로 날뛰는 말이 끄는 마차에 비유될 수 있다. 마차가 잘 굴러가려면 마부가 두 마리 말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영혼과 그리고 기계, 욕구 이거를 잘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는 펼쳐야 되고 이거는 절제해야 되고. 자, A 예의 범절의 줄임말 예절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기계, 욕구, 이성이 서로 반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성도 절제의 덕을 갖춰야 되고 기계도 절제, 욕구도 절제. 각자 제 역할을 다 해서 반목,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 모든 덕이 갖춰야 될 거 절제. 산사물의 보편적인 형상으로 초월적 실제. 요거는 이데아에 대한 설명이죠. 두려움에 대한 관련된 덕. 이거는 용기에 대한 거네요. 인간의 최우선. 이거는 행복 설명하는 거네요. 모든 구성에게 필요한 지혜에 대한 사랑. 이거는 지혜를 사랑하는 거. 이건 철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철학이에요. 답은 1번. 고대 서양 사상가 덕이란 무엇입니까?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 덕에는 어떤 거?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와 같은 지성적 덕과 용기의 절제와 같은 품성적 덕. 이렇게 나눈 지성적 덕과 풍성적 덕. 이게 두 가지로 나눴죠? 여기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저분하네.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 틀이고 지성적 덕 안에 요런 거, 요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자, 감정과 욕구가 이성의 명령. 맞는 말이죠. 과도함과 부족함의 중간에 맞는 중용에 따른 행동 맞고 유독한 사람의 행동을 본받고 직접 해봐야 되는 이건 실천을 해보고 습관화를 말하는 겁니다. 본받는 것도 맞아요. 4번 합리적 수고를 추구하고 실천 의지를 길러야 하네. 맞는 말이죠. 철학
철학적 지혜로서 삶 속에서 중용을 발견해야 되네. 요것이 아니에요. 실천적 지혜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덕은 합리적 선택과 결분된 품성적 상태로 뭐에 의존한다? 이것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것. 이거는 중용을 말하는 거네요. 이거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 자, 1번, 아니야, 1번이 아니라 지성적 덕을 갖추어야만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지성적 덕 안에 실천적 지혜가 있죠. 산술적인 평균으로서 덕과 악덕의 중간. 아니죠. 산술이 아니라,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산술이라는 것은 되게 기계적인 거예요. 0과 10 사이의 중간은 5죠. 항상 중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보장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좀 새로운 걸 수 있는데, 철학적 지혜가 가장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덕은 실천적 지혜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관조하고 세상을 깨닫는 것, 그건 철학적 지혜가 행복을 보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행위 및 감정과 관련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자체로 나쁜 행위는 뭐 살인, 질투, 뭐 이런 것은 중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 요거는 패스할게요. 이게 이제 맥킨타이어에 대한 건데, 네,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요번 설명할 게 또 항상 많아요. 여기 부분이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주장하는 바는 분명하다. 각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에게 사실상 그렇게 존재한다. 요거는 프로타고러스가 설명하는 거네요. 만약 그렇다면 이로부터 뭐뭐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상태에 있으면서 어떤 변화도 겪지 않는 것을 출발점 삼아 진리를 탐구해야 되기 때문이다. 어떤 변화도 겪지 않는 것을 출발점, 동일한 상태, 어떤 안정되고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네요. 이 사람 말하는 것은 을은 자연 전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품성의 탁월함에 관심을 기울였을 때 처음으로 보편적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연 전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여기 내용이 고대 서양 사상가가 썼잖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당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소피스트와 대비돼서 둘 다 자연 전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연 이전 시대에는 자연 전체에 관심을 가졌고 을에서는 자연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좀 대비되죠.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그 다음 시대라는 걸 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보편적 정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죠. 보편적으로 정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정의라는 것이 이제 어떤 정의라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약간 힌트가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름이 개인의 입장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절대주의, 보편주의인데 이거는 말이 좀 안 맞아요. 오름과 그름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이 정답이 되겠는데 이 말에 의하면은 각각에게 다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름과 그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불합리하다라는 말. 이게 적절하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문제가 패스. 자, 가브의 입장.
갑은 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 이거 맞는 말이죠? 서로 다르게. 자, 을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거죠. 갑은 을과 달리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나요? 프로타고라스? 존재하죠.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죠. 각자 개인. 예, 틀린 말입니다. 을은 갑과 달리 감각적 경험은 참된 지식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죠. 이성이라고 했죠. 갑과 을은 자연의 본질보다 인간의 좋은 삶에 대한 탐구, 공통점 맞습니다. 자, 3번. 만일 뭐뭐가 영혼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유익한 것이 틀림없다면 그것은 마땅히 지식이어야 된다. 영혼과 관련된 것, 절제, 정의, 용기, 지식을 동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식을 강조하는 건 소크라테스죠. 기억은 덕이라는 겁니다. 덕, 지식이 덕이다. 지덕복 하별설을 얘기하고 있죠. 자, 덕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보다 정밀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건 중간을 지향한다. 중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마땅한 때 마땅한 일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중간적, 과도와 부족을 그거에 치우치지 않는 걸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기억에 대한 입장.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개이지만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 개라고 하는 게 바로 덕은 여러 가지가 많죠. 이런 덕은 여러 가지지만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 맞고, 인간이 가진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제력을 지니고 있다면 실천적 지혜 없이도 형성된다. 자제력, 절제하는 것은 실천적 지혜의 인도하에서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은. 그래서 이게 틀린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죠. 덕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는 다 공통점입니다. 자, 용기는 두려워할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소신이 짙게 물들어 있는 군인들의 쾌락이나, 용기란 성향에 따라 수립된 나라에 속한 군인들의 소신을 보존하게 해주는 능력이다. 이 포인트가 나왔네요. 성향에 따라 수립된 나라, 성향에 따라 각각 계급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는 플라톤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용기는 두려워한 것들과 대담함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관한 것이다. 쭉 보시면은 앞에 두 사람은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반면 나머지 사람은 중간의 방식, 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용기를 실현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인가? 용기라는 덕. 일단 덕이 있어야지 행복 가능하죠. 덕이 있어야 행복 가능하니까 둘 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수호자 집단 내의 방위자들만이 갖춘 덕인가? 요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통치자는 모든 덕을 다 갖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이 더 특출났다는 거지. 통치자는 절제는 모든 계급이 다 있고, 통치자는 수호자 집단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겁니다. 자,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용기의 원형은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파악되는가? 모든 건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죠. 원형이라는 건 이데아를 말하는 거고, 4번 용기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품성적 덕인가?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나설 것은 나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과한 말이에요. 용기는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에 의해서 파악되는 거. 그렇죠. 중용점, 용기라는 품성적 덕을 파악할 때는 지성적 덕의 인도하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란
더 강한 자, 통치자의 편익이라고. 정의는 강자의 이기다.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했죠. 그리고 정의란 훌륭함이며 지혜이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네요. 정의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해를 주고받지 않으려는 계약이다. 생소하네요. 우리는 쾌락을 타고난 첫 번째 선으로 인식하며 선택하는 모든 행동을 쾌락으로부터 시작한다. 쾌락을 강조하고 있는 에피쿠로스예요. 제시문을 이해하기에는 생소할 텐데 일단 에피쿠로스는 인간관계를 적극적인 인간관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죠. 해를 끼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쾌락을 강조하는 거 이거 가지고 에피쿠로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덕은 일종의 알미며 행복,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할 말이죠. 갑이 할 말은 아니에요. 니은 2번 오름에 대한 규정이 정치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좌우되는 거. 소크라테스는 좌우되면 안 된다는 절대주의 입장이고 얘는 좌우되죠. 정치 권력에 따라.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가능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자신에게 좋은 것은 택하고 나쁜 것은 피한다. 요거는 소크라테스도 이거는 할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항상 늘 자신한테 좋은 걸 선택해요. 그래서 나쁜 것을 선택하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선택하는 거지 일부러 알면서도 나쁜 것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4번 행복의 실현을 위해 삶에 대한 이성적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요거는 소크라테스가 할 말 맞죠? 하지만 병도 할 말이 맞아요. 틀린 말입니다. 비판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병도 인정하니까 현실적인 선보다 이성적이고 초월적인 선 자체를 추구해야 된다. 이거는 에피쿠로스가 할 말은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자, 정의로운 사람이나 절제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단순히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치 절제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떤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반복, 습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다음을 주장한 고대 사상가와 소크라테스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거. 자,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부정의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부정의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하죠. 소크라테스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알면은 무조건 행동하니까. 정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모든 덕을 실현할 수 있는가? 요거는 소크라테스가 긍정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정하지 않겠죠. 정의는 보편타당한 덕이며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에 의해 파악되는가? 그렇죠. 인간만의 기능, 이성을 통해서 파악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정의는 철학적 지혜에 따라 선을 인식하고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가?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X고 반복 이런 얘기 소크라테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나라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부류의 것이 개인의 영혼 안에 있다. 요거는 플라톤이 설명하는 방식이네. 자, 1번 통치자, 방위자, 수호자, 세계층. 아니죠. 세계층은 통치자, 그리고 방위자, 그리고 생산자 이렇게 돼야죠.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통치자와 방위자의 공통된 일은 국가를 지키는 일. 그거 맞죠? 이성과 욕구의 공통된 일은 기계를 다스리는 것이다. 아, 이성이 다스리는 거죠. 욕구는 아니죠. 정의란 세 계층이 협력하여 다른 계층의 일을 분담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가 아니라 다른 계층의 일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틀렸어요. 통치자가 철학적 지혜를 갖춰야 국가의 악이 종식될 수 있다. 요렇게 말이 좀 어색하지만 철학적 지혜 갖춰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성이 지혜의 덕을 갖춰야 영혼의 훌륭한 상태를 갖출 수 있다. 그렇죠. 나라에는 통치자가 대장이듯 개인에게는 이성이 대장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참고로 5번은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유? 모든 구성원은 아니에요. 수호자 계층만 재산을 공유하죠. 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쭉쭉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고르기아스. 존재하는 두 종류가 있다. 이거는 이데아라는 말 설명하니까 플라톤. 자, 조음 자체와 조음은 조음인 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아까 설명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자,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 자, 일단 답을 알려드릴게요. 3번이에요. 초월적 세계를 실제하며 인식하는 건가? 실제한다고 보는 것은 플라톤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아니죠. 감각적인 거. 자, 1번에 보면은 요거는 감각에 의존해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오라고 합니다. 왜냐? 귀납법을 얘기하거든요. 하나하나 현실적인 걸 탐구해 가보면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거든요. 이데아, 어떤 형상이라는 것이 개개의 사물 안에 있다고 있죠. 예를 들면 개개의 의자 안에는 의자의 형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관찰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상적인 어떤 공통의 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귀납법과 유사한 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요. 보편타당한 진리와 도덕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가. 플라톤이 예라고 할 리는 없죠. 그렇죠? 나머지는 한번 그냥 보시고 확실히 아닌 것만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를 구분될 수 있는가? 플라톤은 예라고 하겠죠. 구분하죠. 세계는 개별 실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뿐인가?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말이죠. 개별적인 실체. 하나하나가 다 실체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오가 아니라 얘가 돼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좀 문제가 어렵네요.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